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과 함께하죠. 최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금호, 결국 아시아나 날개 접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결국 채권단의 의도대로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게 됩니다. 결국 백기를 든 셈이 되는데요. 이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가장 또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네요. 자, 최 부장님, 결국에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간은 보장해주면 나중에 3년 후에 이 유동성 위기가 안 잡히면 이제 매각하겠다라고 했던 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사회.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이유 진행을 하고 네. 있고요. 그 이사회가 원래는 그 채권단 협회 회의하고 10시부터 이제 뭐 채권단 협의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금호산업에 이제 그 이사회가 열리기로 했는데 지금 열린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되고요. 네. 일단 안건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비공개인 거죠, 지금? 다 비공개인 네. 거죠. 아마 지금 산업은행 쪽에 좀 문의를 해보니 그쪽에서 네. 뭔가를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보면은 아마 오후쯤에는 어떤 윤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 뭐 이제 딜이라는 게 항상 마지막까지 사이닝을 하거나 뭐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 모르긴 하는데 지금 봐서는 일단 어제 뭐 저녁 때까지 이제 물어보니 채권단에도 물어봤고 금호 쪽에도 어느 정도 물어보니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옳다라고 생각한 걸 봐서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금호가 아시아나 항공을 내놓으면서 네. 어떤 거를 좀 더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채권단은 또 어느 정도의 그 의도된 대로 그 채권단이 원하는 의도대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 마지막 세부 협상이 계속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도 뭐 이 업계에서도 아직 뭐 박상구 회장이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국에는 이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좀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금호 그 아시아나 그룹에서 그 가장 그 매출이 큰 업체 계열사가 아무래도 아시아나 항공이고요. 네. 전체 그룹 매출 한 11조 원 되는데 6조 원을 지금 책임을 지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은 또 수익이 나고 있고 그 안정적인 수익을 나고 있는데 그런 수익이 나는 부분을 보통 이제 그 그룹에 있는 모든 계열사들이 워낙 그 나머지는 좀 덩치가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룹화 할 수 있는 모든 그 재원이나 이런 예산을 그쪽 아시아나에서 많이 네. 가져왔고 그런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박상구 회장으로 보면은 그 아무래도 그거를 아시아나항공을 뺀다는 거는 그 그룹의 절반 이상을 내주는 격이 네.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건 뭐 두 형님들과 같이 이뤄낸 그 아시아나항공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또 이 아시아나항공을 지금까지 키워온 데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박상구 회장님이시거든요. 전 회장님이신데 아무래도 그 발언놓기가 많이 그 적이 있었을 것 같고 애착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미련을 못 버렸던 게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미련을 못 버린 게 지금 이 상황을 더 벌어지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이제 긴박하게 돌아간 거잖아요. 네네. 절대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매각에 대한 설이 또 나왔었지만 사실 무근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뀌게 된 계기, 뭐 이게 정말 깜짝 카드가 이거 하나였을 텐데 이걸 내놓은 그 이유 좀 궁금해요. 근데 항상 딜이라는 건 M&A나 뭐 이런 마찬가지지만 그 채권단과 이런 자구안과의 어떤 딜을 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플랜 A에서 뭐 D, C, 뭐 네. E까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서로가 처음 맞닿았을 때 서로 이제 그 내놓는 카드를 보고 서로가 이제 또 깼다가 안 된다고 뒤집어졌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이번에는 아시아나그룹에서도 어느 정도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는 그거를 할 수가 그런 카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지금 당장 뭐 유동성이 너무 안 되니까요. 네. 그룹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룹을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 그 카드도 몇 개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로 큰 카드를 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걸 보통 이제 채권단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 아시아나의 입장은 아니고 네. 여태까지 제가 이제 M&A 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근데 이번 카드를 좀 이제 어떤 여론전과 이런 걸로 좀 가져가면서 이렇게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의외로 채권단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다음날 바로 거부를 얘기를 하고 또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책임이 굉장히 네. 불만스럽다라는 내용을 직접 경영의 발언을 책임을 하시니까 이제 박상구 회장한테 아예 맞습니다. 뒀죠. 그게
뭐 금호 산업 200억 주고 5천억 달라는 건 너무하지 네, 않느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상구 회장이 굉장히 경영 수완이 좋았고 많은 위기 때도 이렇게 겪어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항상 채권단이 항상 약간 좀 카운터파트가 안 된다는 그런 좀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박상구 회장의 그 인맥과 그 네. 어떤 경영 수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뭐 또 예전에 한번 내놨다가 또 도로 가져가고 찾아가고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다시 이런 문제가 3년 후에 만약 안 되면 매각을 하겠다는 이 조건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3년 3년 전이라도 동안 보장을 해달라는 정상화되면 거죠, 다시 근데. 올 네.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분명히 채권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태까지 쌓여왔던 그 기록을 보면 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채권단에 좀 세게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카드를 갖고만 있을 수만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년은 경영권을 보장을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아무래도. 그렇다면 또 아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지금 물러나기는 했지만 예전에 또 1년 물러났다 또 네네. 나온 또 경험도 있고 그런 걸 본다면 뒤에서 또 경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채권단 쪽에서 생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굳이 뭐 박수찬 사장이 아니더라도 네. 그 이제 이사 긴급 경영이사 경영진들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이 상황이면 가장 박 전 회장님의 가장 최측근 그 전문 경영인들이 당연히 그 구성이 될 수밖에 네. 없고 또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좀 같이 그런 분들이 추천한 외부 인사로 이렇게 모셔서 경영의 투명성 높인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는 그건 뭐 경영권은 물러서 있지만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뭐 채권단에서 보기에는 간접 경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초읽기에 들어간 거고 이 매각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결론이 좀 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제 어디에 이제 매각이 될지 인수 후보가 뭐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 한화도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 특히 가장 유력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SK 그룹인 거고요. 예. 가능성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SK 그룹 인수설은 뭐 저희가 뉴스토마토에서 제일 먼저 썼던 예전 뭐 내용이기도 작년부터 하고 이야기가 하는데,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항상 어느 대기업이나 이제 웬만한 큰 그룹에는 아마 M&A 팀 전담팀이 한 팀은 비선 조직으로 회장 비선 조직으로 네. 항상 있거든요. CEO나. 근데 그런 쪽에 나올 때는 보통 이제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저기 뭐 외국계에서도 IB나 이런 쪽들이 어느 정도 그런 조직들한테 항상 그 인수 제안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인수안을 제안서를 받아서 뭐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이 또 우리의 자기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데 작년부터 나온 게 아마 그 SK 그룹에는 그 두 가지 입장, 그 SK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싶다는 찾아야 된다는 네. 그런 필요성과 그다음에 또 뭐 밖에서 나온 이런 인수를 타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이 아마 맞물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SK그룹 뭐 또 아시겠지만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나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애경이나 네. 신세계 CJ도 네. 어떻게 보면 롯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롯데도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어느 기업이건 뭐 다 하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 기업들은 전부 다 각종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주력 사업하고 이제 같이 엮으면 시너지를 네. 낼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 그 애경 같은 경우에는 뭐 LCC 최초로 이제 그 국제항공사를 인수하는 또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의지도 분명히 있다면은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물망이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공업이 상당히 좀 규제가 강한 업종이라서 이게 또 인수해서도 이제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항공업에는 좀 특성이잖아요. 운수업이라는 네. 건 어디 가나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매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죠. 그런 전문가들이 다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규제 산업에 대한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맥을 갖추고 있고 또 조직을 갖추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고 그 운항 경험뿐만 아니라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냐 이런 게 따진다 보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만약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외국 기업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꺼번에 갈 수 있는, 특히 LCG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시아나항공의 노하우를 한꺼번에 가져가면서 그 노선을 다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동종업계 인수가 오히려 좀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애경 쪽으로도 무게를 좀 많이 좀 높게 보시는 건가요? 애경그룹이 만약 의지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 거, 이게 제가 맞다면 모르겠는데 항공사마다 각자 서비스에 대한 그런 특성들이 다 있고 사업의 특성, 그 영위해가는 그런 영업의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합쳤을 때 과연 합쳐서 1 더하기 1을 3을 낼 수 있느냐. 근데 보통 그 아시아나도 마찬가지, 아시아나 그룹이 이렇게 무너진 게 대우건설하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1 더하기 1은 3이 됐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수 통합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분들을 끌어들이고 그 직원들을 끌어들여서 역량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 키워내느냐의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따지면 아직까지 뭐 애경이나 뭐 다른 기업들은 좀 인수의 노하우가 좀 부족하고 그럼 뉴스토마토에서는 SK 쪽으로 좀 유력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그 M&A를 했을 때 모든 노하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SK가 굉장히 중요한 게 따로 또 가치라는 이런 문화가 있어갖고 상당히 계열사마다 다른 문화인데 또 이걸 또 합쳐놨을 때는 굉장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M&A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합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고 하니 그냥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아마 아시아나항공의 가치를 가장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은 SK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어느 정도 또 제주항공 쪽에 사장 출신의 예, 또 예. 인력을 또 영입을 했고 뭐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군요. 이제 매각 절차가 그렇다면은 이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통매각으로 가는 거죠. 뭐 에어부산이나 이게 계열 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에어부산이라는 게 완전 자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 처음 시작할 때 부산시랑 그 같이 손을 잡고 한 기업이라.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어느 정도의 그 뭐 지분은 다 거의 애경에서 투자를 했지만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있어갖고 그런 제주도에 본 여러 가지 이제 그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지금도 지분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경영 뭐 다 하고 있지만 그런 웬만한 관리급에도 부산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만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물론 다 가져가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에어부산 내에서도 만약 그렇게 안 되고 아시아나만 빠져가고 자기네들은 아주 지금 그룹에 남아 있을 때 지금 부산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부산 르노삼성도 그렇고 굉장히 큰 제조업들이 망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지역 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또 지역명을 쓰는 이런 항공사가 계속 부실기업이라고 낙인 찍힌 금호그룹에 남아있다는 거를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별로 이렇게 쏙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게 같이 못 넘어갈 바에는 새 주인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래야지 오히려 더 많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3세 경영이 될 텐데 박세창 사장이 사실 경험이 많이 없고 지금 이렇게 뭐 매각되게 된다면 지분도 별로 없고 경영이 좀 위태로울 것 같은데 3세 경영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박세창 회장이 지난번에 뭐 조그마한 계열사도 했지만 이제 IDT 사장이 되면서 이제 그 IPO를 하면서 굉장히 경영적인 능력을 높였는데 뭐 지금 올해가 이제 45이 됐으니까 그렇게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CEO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IDT라는 아시아나 IDT가 약간 SI 성격의 업체거든요. 지금 그룹에 있는 모든 SI 그 IT 시스템을 넣어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해서 큰 어떤 자회사인데 그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하고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빠진다 그러면 지금 그룹 매출이 한 2,400억 되는데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룹 내에서도 계열사에서도 계열사 사장이고 오너이긴 하지만 그 기업 규모가 굉장히 쪼그라들고요. 네. 근데 또 여기다가 그 금호산업 원래 갖고 있던 지분까지 이제 담보를 내놨는데 금호그룹이 마지막에 정상화돼서 하더라도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넘어가서 어떤 그룹 내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사항은 아니고 또 지금 그렇게 냈다가는 또 아무래도 도덕성 시비에도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당장은 쉽지 않을까. 좀 더 그 기다려보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극복해 나가는 게 일단 전문 경영인들하고 하는 게 맞다고 좀 봅니다. 원활히 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금호 그룹이 되죠. 아시아나 떼내면. 이제는 정말 중견기업으로
많이 이제 외형이 쪼그라들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 움직임 그리고 이제 과제들도 좀 있을 텐데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업주 시대 금호그룹으로 거의 다시 돌아가는 경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박상구 회장이라는 분이 전임 형님들하고 이렇게 좀 보필하면서 굉장히 금호그룹의 아시아나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굉장히 네. 키웠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키워나가고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 옛날 생각, 그 옛날에 그 사세를 하나를 M&A에서 그 당시에 또 마침 또 대우건설 인수전을 할 때가 굉장히 M&A가 크게 부각이 됐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클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외형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아시아나는 어쨌건 사업권을 따내서 키웠지만 당신은 박 회장님께서는 단기간에 사세를 키울 수 있는 건 M&A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셨는데 결국엔 이분이 그 당시엔 뭐 재계 7위까지 영광적인 자리까지 갔지만 지금은 이제 이번에 다 떨어지고 나면 거의 60위권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동생분 박창구 회장께서 또 헤어졌던 저 결별을 해서 이제 유학까지 떨어뜨렸고 결국에는 남은 게 이제 고속 저 건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IDT 이런 SI 업체 남으니까 굉장히 쪼그라들 것 같아요. 네. 예전같이 사세를 다시 올라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그 수준은 갈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 안정적인데 결국에는 이제 만약 박수찬 회장이 오히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후에 이렇게 줄어든 금호그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낸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승기가 될 수 있고 뭐 투자자들은 오느냐 아니냐를 떠나고 일단은 그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 박수찬 회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금호그룹의 장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방 건설사 운수업체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제는 좀 많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명석 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박상구 회장의 결정만이 좀 남은 상황인 것 같네요. 이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금호 아시아나, 뭐 대우건설, 뭐 대한통운, 금호 타이어도 있었고, 금호 생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회사를 떠나보낸 이 박상구 회장이 오늘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오후에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